시동남의 첫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디를 시동남으로 정했는데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시는 떼시자고, 독은 읽을 독, 그리고 남은 남자고요. 그래서 때 맞춰서, 이때 때 맞춘다는 거는, 주로 시사 검색어, 예컨대 김정은이 뜨면은 김정은에 대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1년에 많이 읽을 때는 150권, 적게도 100권 이상을 읽으니까요, 1년에. 저를 구독해 주시면 많은 책을, 좋은 책을 함께 읽어나가는, 또는 바쁘신 분들은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새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 가면과 함께 시동남 첫 수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서는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 전직 기자로서 아주 좋은 책을 썼더라고요. 이나가키 에미코라는 분인데, 이분의 책은 두 권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온 게 이제 퇴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아사히 신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해야 하고 생활하는 내용, 그 내용을 정리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 면서 퇴직 이후 혼자 사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자신은 즐거움을 찾는지 하는 그런 내용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한테서 이나가 게이미콩한테서 저희가 아주 배울 만한 점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사히 신문 기자라고 그러면 일본 최고 신문의 기자입니다. 여기서 편집위원까지 한 에미코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상류층은 아니지만 상당히 상류층,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으면은 고급 의류점, 명품점에 가서 이것저것을 사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다 엘리트고 월급도 꽤 많이 받고 하니까 좋은 음식도 사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사히 신문을 그만두고 거의 뭐라 그럴까요?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거지같이 사는 특별히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그렇게 사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돈에 매여 사는 것보다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또 진짜 풍류는 돈이 없어야 오히려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에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요, 부자 대세요가 사회적인 모토가 됐던 그런 사회, 아직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죠. 사람들이 모여서 중년 이상이 모여서 얘기하면 항상 집값이 얼마 올랐네, 어디 아파트가 좋네, 나쁘네, 음, 이런 대화를 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에미코는 그런 평가를 일본에서 받았답니다. 에도 시대라고 그러면 저희 한국으로 치면 조선시대랑 거의 같은 시대죠. 에도 시대 사람처럼 사는 사람, 그런 평가를 받았답니다. 에도 시대라고 그러면은 조선 시대라고 그러면 당연히 전기가 없고 냉장고가 없죠. 냉장고가. 그럼 냉장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날 사온 거 그날 바로 먹어야 되고 또 하루가 지나면 음식이 상해서 버려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냉장고 없이 살고 밥솥도 없이 살고 또 전기는 아예 없는 걸로 치르고 산답니다. 이런 사람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그렇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뭔 재미냐? 거기서 어떻게 재미를 느끼냐? 21세기 한국인한테 조선시대로 돌아가라. 전기도 없다. 가스도 없다. 냉장고도 없다. 텔레비도 없다. 이런 삶으로 돌아가려는 거는 거의 고문에 가깝겠죠. 근데 에미코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를 즐깁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아파트에 돌아가면은 불을 켜지 않고 눈을 감고 잠시 서 있답니다. 집 현관 안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서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불을 안 켜고 테레비를 안 켜니까 오히려 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래요. 아, 이게 진짜 풍류구나. 이 풍류를 왜 몰랐을까 내가. 그리고 또 이제 에미코는 이제 아사히 신문의 오사카 지국에서 그 편집위원을 하다가 시골 지국장 정도로
자청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럴 때 되게 신문사 뭐 어느 직장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퇴사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뭐 서울에서 편집위원하는 사람을 지방의 책임자로 발령을 낸다? 이거 뭐 거의 나가는 소리예요. 또 사실 뭐 자존심 센 신문 기자들은 많이 나가죠. 이럴 경우에. 근데 에미코는 가서 잘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자기는 이제 뭐 맛집 찾아다니고 오사카에서는요. 또 뭐 부티크 비싼 옷 사 입고 했는데 시골 장을 다니면서 그 할머니들이 내다 놓는 그 버섯을 사다 보니까 아주 그게 재밌더래요. 또 버섯이라는 게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공산 제품처럼 항상 그 공급이 되는 게 아니니까 딱 그때 아니면 안 나오는 그런 버섯이 있는 것이고 그럼 그 버섯을 기다렸다가 사고 이러면서 아주 큰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미코는 이런 그 책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죠. 어, 예전에 명품을 사던 그 기쁨, 설렘 이거하고 버섯을 사는 기쁨, 설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비용은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기쁨은 똑같으니.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도대체 이 기쁨의 퀄리티가 같다면 예전에 도대체 그 천배나 되는 돈으로 그 기쁨을 찾아다녔던 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에미코는 예전에 자기 경험을 얘기하죠. 어, 그 명품 옷을 사다가 보면은 집안 정리할 때 보면은 살 때는 그렇게 열심히 샀는데 그냥 포장도 안 뜯고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저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카메라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카메라 많이 샀어요. 여러 이런저런 카메라 많이 샀어요.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베이를 통하면 뭐 중고 카메라 쉽게 살 수 있으니까요. 뭐 종류도 다양하죠. 뭐 큰 거, 작은 거, 뭐 온갖 카메라를 다 샀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물건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속으로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목표하는 것은 사진을 잘 찍는 거다. 좋은 사진을 찍는 것이다. 근데 그러려면 장비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장비를 이것저것 사는 거예요. 근데 사진은 장비가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찍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 사가지고 그 살 때는 뭐 아주 대단하게 무슨 뭐 사진 찍을 것처럼 그 사진기를 사죠. 근데 나중에 선발해 보면은 한 두 번 쓰고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바로 이런 게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사기 위해서 사는 것 자체로. 그 아까 제가 카메라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면은 카메라를 산다는 거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는 건데 카메라 그 기계를 사는데 열정하다 보면은 그냥 그 사진 찍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카메라 사는 걸로 아 이번에 이 카메라 샀으니까 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찍을 수 있어. 사실 그걸로 끝이에요. 찍어야죠. 사진기가 아무리 후진 한 대라도 한 대만 갖고 있더라도 그것저것 사진을 열심히 찍어야 되는데 그래 작품이 나오는데 작품 만드는 건 쉽지 않죠. 프로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사진기만 사는 거예요. 내가 요런 목적의 카메라, 요런 목적의 렌즈, 아 이걸 사면 이걸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건이 나를 대신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미코는 이제 그런 거를 철저히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말하자면 이제 조선시대, 에도시대 사람처럼 살게 된 계기는, 처음에 이제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 뭐 저희는 뭐 모르죠. 근데 일본은 완전히 뭐 시체몰로 희야시가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언론 보도는, 우리가 쓰는 전기, 일본 사람들이 쓰는 전기의 절반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다. 그, 그 여자가 결심을 해요. 내가 전기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그럼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후쿠시마 원전 같은 그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절대 쉽지 않죠. 왜냐? 이 여자가 뭐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전기를 아끼려고 절반으로 줄이려고. 근데 기본적으로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절반으로 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결심을 합니다. 아, 아예 전기를 아낀다는 건 말이 안 되는구나. 아예 전기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뭐 계단도 걸어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에 전기도 뭐 되도록이면 안 켜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는 점점 발전하죠. 텔레비 끄는 건 뭐 당연한 거고 텔레비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진전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이 냉장고를 없애는 거죠. 냉장고 없애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왜냐면은, 그냥 텔레비가 없다고 해도 죽는 건 아니지만, 냉장고가 없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음식이 상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아주 지독한 여자죠, 사실은. 그래서 독특한 방법을 개발해요. 밥은 전기밥솥을 안 쓰고, 그냥 뭐, 가스불에 밥을 져가지고, 이 밥을 건조시켜요. 또, 반찬도 전에는 많이 마트에 가서 많이 사다가 냉장고에 쟁여놨지만, 이제 지금 냉장고 없앤 다음부터는 조금 사서, 그러고 해먹는데 채소 같은 경우는 말렸다가, 요거를 이제 먹기 직전에 물에 녹여가지고, 물에 풀어가지고, 그다음에 그걸로 뭐 반찬을 만들어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냉장고 없는 시대의 삶,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 에도 시대의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밥을 먹는 방식이 있어요. 냉장고도 없는 시대에도 맛있게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그랬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 쫓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냉장고 없어서 뭐 거의 뭐 다 상한 뭐 어? 쉬어 빠진 아니면 뭐 상한 냄새가 나는 쿵쿵한 그런 반찬을 먹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맛있게 먹었어요. 사실 우리가 냉장고가 생활화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또 거기서 맛을 느낀대요. 어, 그래서 이 여자는 에미코는 일본에서 에도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아주 별난 사람이 되는 거죠. 어, 어쨌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거는 예전에 아사히 신문 기자 할 때는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항상 봉급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돈이라는 게 항상 부족하니까 월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돈이라는 게 부족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에도 시대 사람처럼 현대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그런 마케팅에 당하고 사는 그런 삶을 청산했더니 돈이 남아돌아 죽겠다는 거예요. 돈이 도대체 줄질 않는데요. 그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저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다들 돈이 없다고 난리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끝이 없는 뭐라고 할까요? 미로 같은 거죠. 아니면 뭐 굴곡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해요. 저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뭐 대개 뭐 수입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또 쉽게 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쇼핑센터 가서 마트 가서 백화점 가서 이건 필요한 거야. 이건 꼭 사야 돼. 이 옷만 입으면 참 나는 멋있어질 거야. 여자들한테 인기도 좋아질 거야 하면서 사요. 다 돈을 그런 데 써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기업들은 물건을 계속 생산하고 팔아야 그리고 그 규모가 점점점 커져야 생존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회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계속 팔아야 돼요. 계속 팔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거의 다 있어요. 뭐 일본에서는 그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멋쟁이는 옷이 딱 10벌이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번역은 안 됐더라고요, 한국에. 미국 사람이 쓴 책을 일본에서 번역한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멋쟁이는 스티브 잡스도 그랬지만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한테 잘 맞는 거 10벌 그래서 얼마든지 멋을 낼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돈 많이 쓰는 사람들 뭐 그렇지 않죠? 항상 물건을 사고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옷장은 막 미어 터지는데 계속 옷을 갖다 버리면서도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직장 내서든 뭐 어디서든 갑질을 당하고 그 서름을 받은 돈을 다 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기업에. 예? 그리고 이런 식의 삶은 더 이상 불가능해요. 지구가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여름마다 날씨 덥다고 난리고 점점 더워지는데 이게 다 그거죠. 자본주의적 생산, 계속 생산 규모를 늘려가야 되는 기업, 또 그걸 계속 사줘야 되는 소비자, 이러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지구는 그냥 인간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 이런 스피시즈는 처음이잖아요. 지구상에 도대체 이렇게 지구를 망가뜨리는 그런 종자가 있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에미코 얘기를 돌아가자면은 어쨌든 에미코는 뭐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돈이라는 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또 풍요를 오히려 더 느끼게 되고
이런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해요. 에미코는 아주 독한 여자예요. 저더러 그런 생활을 살아라. 내일부터 너는 냉장고도 없이 살아야 된다. 뭐 밥을 해서 말려놓고 먹기 전에 더운 물에 풀어서 먹어야 되고 반찬은 냉장고가 없으니까 시어 빠진 김치 또는 아니면 내미 것처럼 야채를 말렸다가 그 뜨거운 물에 풀어서 된장국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고 이거 보통 사람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그래서 에미코의 이 책 퇴직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는 참고용으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참고용으로. 아,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물질문명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게 없어야 없을 때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 삶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그 생활 방식을 얘기해 주는 책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것도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책도 뭐 굉장히 읽기 쉬워요. 뭐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뭐 그냥 이런 책 참 저는 좋다고 봐요. 이게 책이라는 게 읽기 힘들거든요. 어떤 책은 두껍고 특히 번역책 그런 게 많지만 두껍고 읽기 힘들고 아주 고생을 시키는데 남는 건 없어요. 그런 책 많거든요. 근데 에미코 책은 그렇진 않아요. 에미코 책은 뭐 이 사람이 저 신문사 기자 했던 사람이니까 글도 아주 잘 쓰고 재밌게 쓰고 그러면서도 아주 짧은 분량에 이 사람의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아주 깊은 경험이. 그래서 아주 간단히 읽으면서도 굉장히 그 머릿속에 이 내용이 남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빙빙빙 돌아요. 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돈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텔레비 보면은 전부 다 잘 살고, 뭐, 집들은 뭐, 연예인들 뭐, 30억짜리만 찾아다니고, 전부 다 명품 옷을 입고, 차는 뭐 이상은 돼야 되고 하는 등등으로 참 이 괴롭히는 사회인데요. 애미코 책을 읽으면은,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게. 어? 그게 애미코의 의미는 이거죠. 그, 말하자면은, 상류층의 생활을 해본 사람이에요, 상류층에. 해보고, 말하자면 최하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최하층으로. 자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자진해서라는 거죠. 근데 에미코 얘기는 그거예요. 상류층으로 살 때보다 월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류층으로 살 때하고 지금하고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더 재밌고 그리고 돈이 예전에는 항상 모자랐는데 지금은 남아돌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미코의 얘기는 일반 사람들이 쫓아가기 힘들지만 그 정신을 배운다는 저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회에는 좀 더 쉬운 버전이 있죠. 쉬운 버전. 에미코는 독한 여자가 아니면 독한 사람이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의 양식을 보여주지만 일본의 심리 상담가 고코로야 진노스케는 좀 더 일반적인 버전의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법이라는 뭐 아주 그 제목이 대단히 끌리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야말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코코로야 책은 다 읽었어요. 뭐 국내에 나온 게 한 뭐 10권 이상이 번역이 돼 있는데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기본 자세 이게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코코로야 진노스케의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법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년에 한 뭐 150권 많게는 그 정도 책을 읽고 정리해 놓고 하니까요. 저를 구독해 주시면, 시동남을 구독해 주시면 저랑 같이 좋은 책들을 그 안고만 섭취하실 수 있는, 캐치하실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만들어 보자 하니까요. 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럼 트럼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